어떻게 보면 흑석 쪽보다도 더 괜찮을 그럼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과연 매우 좋습니다. 과연 예상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진보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하네, 보수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풀어주나? 완전 착각이거든요. 입주권 안 나오는 거 제가 볼 땐 다 없어집니다. 그냥 질문만 드리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망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재개발 구역을 꼽으신다면 사실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돼요. 1, 2, 3 금, 은, 동 세 개만 꼽아주세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좀 확실한 스타일입니다. 금부터 얘기하면 이게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 한남 뉴타운. 누가 뭐라 해도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은 1에서 5구역이 있거든요. 구역이 5개가 있는데 아쉽게도 1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1구역이 왜 해제가 됐냐면 다른 구역들은 조합원끼리 다툼, 소송 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해제가 됐는데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요. 구역이 너무 이태원 쪽에 붙어있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또 장사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핫하죠. 점포들 예, 핫한데 나는 지금 권리금도 받고 월세 잘 받고 있는데 이게 재개발이 돼서 나 아파트 받는 것보다 지금이 더 좋아. 반대하는 조합원이 많아서 해제가 됐고요. 3구역이 빠르긴 제일 빠릅니다. 네네. 3구역이 이제 사업시행 계획인가가 났고요. 최근에 분양 신청도 이제 하고 있거든요. 3구역뿐만 아니라 2, 3, 4, 5 중에 되기만 되면 저는 대박이다. 왜냐면 우리 자꾸 강남 얘기만 해서 그런데 진짜 비싼 집이 어딜까요? BTS가 BTS가 살고 뭐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잖아. 이런 한남더 1도 용산 당국대 부지. 그렇죠. 그 옆 길 건너 이렇게 가면 한남 뉴타운이 개발되는데 저는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강남을 넘을 수 있을지는 한강 조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저는 강남하고 동급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특히 한강 조망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용산에서 한남을 바라보면 남향이고요. 강남에서는 북향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향이 달라요. 그래서 한남 뉴타운에서 만약에 한강 조망되는 아파트를 내가 배정을 받는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 4, 5구역 쪽 밑에 쪽은 이 한강 쪽에 좀 조망이 나올 수 그렇죠. 있는 나올 수가 라인도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이 된다 그러면 대박이기 때문에 저는 돈 있는 분들, 자금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1순위는 저는 한남 뉴타운입니다. 네. 은메달. 이게 사실 은메달이라고 하기도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금메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수, 아 그렇죠. 마용성이잖아요. 위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한강변의 최고의 위치고요. 만약에 완성만 되면 한남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은메달을 줬냐면 아직 진행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게 한강 르네상스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전 시장 시절에 네, 추진했던 그렇죠. 사업이었다가 중단됐다가 시즌 2를 하겠다라는 비스무리한 예고편만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불확실성이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은메달만 줬는데 네. 이게 층고 제한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저는 왜 35층을 그렇게 고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35층 이상은 안 해준다라고 했고요. 한강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50층까지도 개발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인데 이제 대립이 되면서 사업이 안 됐는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되고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시즌 2를 한다면 은메달이 금메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 은메달입니다. 금은 차이가 거의 없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되기만 되면. 되기만 되면 네. 동메달. 동메달은 이제 몇 개를 좀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하면 또 섭섭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개를 좀 해야 되는데 흑성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네. 됐고요. 물론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가 공공재개발에 포함된 뭐 2구역도 있긴 한데 흑성 옆에 뭐가 있나요? 노량진. 노량진 노량진도 뉴타운. 유명하죠. 예. 지금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리스크도 많이 제거됐고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 흑석과 동급이거나 차이가 나도 약간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또 입주 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그 위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마포. 마포도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지만 마포 너무나 좋은 이렇게 한강변 구역들 마포, 노량진 요거 동메달. 노량진도 사실은 입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흑석 쪽보다도 더 괜찮을 그럼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평지예요. 평지에다가 오히려 이 한강 쪽에 붙어 있는 그쪽 라인은 이거 과연 매우 좋습니다. 과연 예상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을까 감히 흑석은 산동네고 이렇게 산동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옛날에 이렇게. 택시도 안 들어가는 그런 동네였는데 이제 지금 재개발이 됐고요. 노량진 같은 경우는 평지에 이렇게 개발되기 때문에 더 예쁘고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인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수 그리고 또 있어. 입주 연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입주 연도가 이제 노량진 아파트가 이제 뉴타운이 입주하게 되면 흑성 뉴타운하고 5년에서 10년 입주 연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또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이긴 하네요. 대표님, 그죠? 이거보다 좀 많이 좀 저렴하고 한 3억에서 5억 정도 투자금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좀 외곽 지역이라도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동대문 쪽. 아 동대문 뭐 이문, 휘경도 있고요. 굉장히 구역들이 있는데 동대문이 왜냐하면 서울 맞다죠. 사대문 네 맞다. 굉장히 좀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점점 좋아집니다. 개발 압력도 굉장히 높고요. 하기만 하면 좋고 지금도 굉장히 속도를 많이 내고 있어서 4순위에서는 뭐 동대문 뽑아주고 싶고요. 강남 쪽에 유일한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여 마천 쪽에서도 지금 또 굉장히 핫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좋고 강동구에도 뭐 천호 제가 책에서 내용을 적지는 않았는데 천호 쪽도 굉장히 좋고요. 수색 등산 빼놓을 수가 없고 수색 저 등산. 위쪽은 없을까요 대표님? 노도강 쪽은? 서민의 주거 지역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에 넣을까 말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선별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선순위로 이렇게 넣었을 뿐이지 투자 가치의 순위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남 뉴타운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물건도 힘들죠. 없고요. 가격이 너무 높은데 그걸 빼버리게 되면 또 상징적인 효과가 없잖아요. 사실은 상계 뉴타운 이런 거 넣고 싶었거든요. 광명 뉴타운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넣고 싶은 구역들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뺐고요.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성남 쪽에 성남 구시가지 쪽도 구시가지 이제 있죠. 괜찮은 네. 구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은 모든 구역이 다 동메달이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거를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네. 강북구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님. 강북구는 유난히 사실 뭐 개발도 더뎠고 아, 맞아요. 아니 노도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소외되고 아, 있는 게 맞아요. 강북구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리고 강북구에 좀 남아 있는 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보면 네. 북한산을 끼고 있는 저 수유리 우이동 그쪽 라인이 그쪽도 뒤쪽으로 가능성이 남아 있어요. 있잖아요. 네. 가능성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옛날 뉴타운 발표했을 때 그쪽 네네. 동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뉴타운 발표하면서 해제된 구역들도 있고요. 아직도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여전히 관심 대상이고요. 수유 쪽도 있고요. 뭐 숭인, 상신, 상신동 이런 쪽도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저는 안 하고는 안 되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이 된다면 그냥 시티를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맞아요. 스마트자를 빼겠습니까 정부가? 맞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가 탄생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강남뿐만이 아니라 강북에 있는 상계 뉴타운 그다음에 강북구 지역에 있는 지역들도 솔직히 전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사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봤을 때. 투자하면 지금 그쵸, 한남 같은 데는 정말 10억 이상, 12억, 14억 맞습니다. 막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해제됐거나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구역들이 이사 대책 관련 사업 지역이나 사업 부지로 지정이 되면 네. 지금 영상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자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죠.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100%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게 법률적인 위험이거든요. 먼저 이렇게 되려면 공공재개발이 얼마나 잘 될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현 정부가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이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공재개발도 필요하고요. 민간 재개발도 필요한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는 8대2라고 봐요. 민간이 8을 한다면 민간이 추진해서 잘 안 되는 구역들 있잖아요. 어떤 사업성이 안 나오거나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구역들은 공공이 개입을 해서 공공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공공이 다 할 것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발표되는 구역들 앞으로 더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최근에 LH 투기 사태가 있었잖아요. LH 조직을 훨씬 더 키워야 되고요. 직원들을 엄청나게 뽑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규 채용도 올스톱이 됐거든요. 제대로 공공 재개발이 되려면 LH가 훨씬 더 열심히 액티브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자 우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보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하네. 보수 정권이 잡으면 규제를 풀어주나? 박근혜 정부 때 규제를 많이 풀어줬잖아요. 완전 착각이거든요. 오해고 착각인데 자 우리가 규제를 가장 많이 풀어준 대통령이 누구일까?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인데 규제를 가장 많이 단기간에 화끈하게 풀어준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IMF가 발생하면서 2년 반 만에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져 버렸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박근혜 정부 때 양도세 특례가 나왔거든요.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는데 김대중 정부 때는 1주택자 집이 아니고 그냥 양도세 특례를 줘버렸고요. 더 과거를 가서 우리가 군부 정권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전 정부 시절에 그때 제가 압니다. 규제가 엄청 심하게 들어와서 엄청나게 심했고 일기 신도시 누가 일기 신도시, 개발했나요? 노태우 대통령. 최근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보유, 거주, 거주, 2년 보유. 보유잖아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요. 3년 거주, 5년 보유였어요. 맞습니다.
엄청나죠? 네. 지금 2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지 공개념. 요즘 토지 공개념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진보적 색채가 강하다고 나오죠. 진보를 넘어서 이거 사회주의냐? 네. 토지 공개념을 한 대통령이 노태우 네. 대통령이었어요. 전 대통령 시절이고요. 토지 공개념을 푼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 규제를 하는 거고요.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 메커니즘이에요. 다음 정권이 되더라도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침체가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양도세 중과세도 없어지고요. 뭐 입주권 안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다 없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규제가 유지가 되겠지만 나중에 또 상황은 항상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 지금 투자를 하면 완전 현금 청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제일 안전한 투자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 집어넣는 건데 금리가 1%도 안 나오잖아요. 모든 리스크를 100% 제거할 수는 없어요. 아니 우리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100%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는 마시고 하지만 너무 리스크를 또 즐기지는 마시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12년도 11년도에 아파트 시장이 끝났다라고 했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장 못 견디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인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거든요.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도 있기 때문에 버티면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못 버티는 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을 때 내가 최악의 경우에 5년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있다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70, 80까지 투자해야 되잖아요. 10번 넘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요즘 상대적인 박탈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고요. 또 실수요자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기다리다가 또 기회 다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고요. 또 앞으로 청약 기회들도 많이 나오고 재건축 재개발 좋은 기회들이 오면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우리 대표님이 또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로도 받아서 또 상담 좀 해줄 수 있으시잖아요. 혹시 책을 읽으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에 아마 이메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질문을 주시면 이메일 제가 바꾸지 마시고요, 절대로요. TV 시청하시는 분들 빼먹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